안녕하십니까, 이성훈입니다. 저는 오늘 2020년 서울 우리소리박물관에서 주최한 특강 제주 해녀와 우리 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주제에 걸맞게 7개 항목으로 그 목차를 정해봤습니다. 먼저 제주 해녀의 기원과 한반도 출가, 그리고 한반도 출가 방식과 실태가 어땠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해녀 노래의 개념을 밝히고 가창 방식과 그리고 사설의 분류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주 해녀들이 한반도로 출가하게 된 원인, 그리고 출가 바닷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사설 속에 나타난 민속 지식과 지명의 의미, 그리고 시간의식과 공간의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해녀의 기원입니다. 해녀는 몸에 아무런 장치 없이 물속에 무자맥질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여자입니다. 중세기에는 잡녀, 제주에서도 잡녀라 그랬고 전라도에서는 무례꾼이라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해녀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물론 조선시대에도 세녀라는 말을 조선왕조실록에 2번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주로 잡녀라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해녀의 기원이 어떤가 하는 것은 삼국사기 503년에 그리고 고려사의 1709년에 전복에 있는 진주를 캤다는, 진상물로 캤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 캔 사람이 해녀인지 남자 포작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헌산 기록으로 최초의 것은 1629년에 나온 제주 풍토기의 첫 기록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 기존의 상식으로 해녀들이 전복이나 미역을 진상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해녀가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 배에 노를 저었던 포작들, 역군이 전복을 채취하고 미역을 채취해서 진상했는데, 그 진상력이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 아내들이 일부 대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 그 포작들은 제주를 탈출해서 전라도 해안 지역과 경상도 해안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주의 인구가 남소다여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출육 금지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출육 금지령이 내려진 게 인조 7년 1629년이고 200년 후인 순조 23년 1823년에 그 출육 금지령이 해제되게 됩니다. 이 해제될 때부터 제주 해녀들이 한반도로 진출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 이전, 그때 직전엔 1887년에 부산 영도로 진출한 것이 최초의 기록으로 지금까지는 통념상 일반적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로 진출할 때 해녀들이 1차로 거쳤던 곳이 부산에 있는 영도입니다. 영도에 기착했다가 거기에서 서해안 동해안으로 이렇게 흩어졌고, 특히 함경도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은 울진 죽변에 머물렀다가 다시 함경도 방면으로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출가 방식과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0년대 출가 형태는 크게 2가지입니다. 객주의 모집에 의한 출가와 독립 출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객주에 의한 출가는 객주들이 부산 영도에 일본 상인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음력 12월이 되면 제주도에 와서 해녀들을 전대금을 주고 모집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 출가는 해녀의 남편 2, 3인이 어선을 사고 그 어선을 갖고서 한반도로 진출했습니다. 물론 같이 온 해녀들은 가족과 일가 친척들을 승선시켜서 왔습니다. 그 비율은 객주의 모집에 의한 것은
60%였고 독립 출가한 것은 약 40%였습니다. 그 다음에 객주의 모집으로 한반도로 나올 때는 해녀들은 기선을 타고 왔고 사공들은 어선을 타고 왔습니다. 이때 어선은 무동력선 돛배인데 해산물을 채취한 해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뱃사공들이 갖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독립 출가할 때는 해녀들은 어선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1930년대의 경우의 출가 상황은 전라도 지역은 범선을 통해서 갔고 목적지로 직항했습니다. 전라도로 갈 때는 추자 과타를 지나서 울돌목 여기를 경유해서 서해안 방면으로 진출했고 동해안 방면이나 경상도 방면으로 갈 때는 발동선을 타서 갔습니다. 한 번에 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산의 영도를 거쳐서 갔습니다. 그러면 한반도로 갈 때 그 출가 해로는 어땠느냐? 화탈도와 추자도를 반드시 경유를 하게 됐는데 이 화탈도와 추자도는 조류가 굉장히 세고 그리고 풍랑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류나 해난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경유할 때 선주는 돼지 한 마리를 희생해서 고사를 지냈습니다. 서해안 방면으로 갈 때는 그 화원반도에 있는 울돌목을 반드시 경유했고 동해안 방면으로 갈 때는 소안도를 경유해서 서남해안에 있는 다도해를 경유해서 갔습니다. 소안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검은도로를 향해서 가면 부산 영도 동해안으로 가는 게 더 빠른데 그 중간에 소안도를 경유한 이유는 해난 사고가 있을 때 산재한삼에 대피하기 위해서 소안도를 경유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도, 감태, 울산, 기장은, 우뭇가사리, 과동여 요 이야기를 써놨는데 일제강점기에 가장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산물은 전복이 아니고 우뭇가사리였습니다. 우뭇가사리와 감태였습니다. 우뭇가사리와 감태는 일반 해산물에 비해서 그 수익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 특히 유명한 산지가 진도하면 가사리, 울산 기장하면 미역과 우뭇가사리였습니다. (1930년에) 그 출가 저기 위에 한자로 뜻을 구별해 놨습니다. 이 출가는 시집을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이주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이주한 해녀들의 분포들을 보면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여기가 울산, 기장, 부산 이쪽이 가장 밀집되어 있고 진도가 있는 전라남도 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쪽 강원도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이 함경도 이쪽으로 분포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뭐 여기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큰 동그라미가 약 1000인이니까 1400명, 1600명 이상이 이쪽 울산, 간포 이쪽으로 많이 이주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녀 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녀 노래는 해녀들이 그 뱃물질을 갈 때 그러니까 제주에서 한반도로 출간 물질을 오든가 아니면 연안으로 배를 타고 물질을 나갈 때 젖거리노를 젓는 젖거리노라 하면 돛배의 양 옆에서 젓는 노입니다. 돛배의 맨 뒤에서 키의 역할을 하는 타의 역할을 하는 노는 한오라 그러는데 그 한오는 크기가 크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젓기에는 그 노가 굉장히 무리가 갔습니다. 그래서 해녀들은 단지 돛배의 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돛배의 옆에서 젓는 노인 젖거리 노를 저었습니다. 젖거리 노 그림을 보면 여기 그림에 보는 요 옆에서 젓는 노가 이 젖거리 노입니다. 그 다음에 사공이 젓는 요 뒤에 있는 노를 하노라 그럽니다. 젖거리 노는 돛배의 젖거리 노를 젓는 해녀들이 짝을 맞춰서 좌현과 우현에 있는 그
젖거리노를 해녀들이 짝을 맞춰서 짝소리로 선우창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해녀 노래입니다. 이 해녀 노래는 뱃물질을 갈 때 노를 저으면서도 불렀지만 간물질이라고 배를 타지 않고 해안에서 헤엄쳐 나가서 하는 물질을 간물질이라 그러는데 그 간물질을 할 때 헤엄쳐 나가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로 부른 것은 돛배의 노를 저어서 불었기 때문에 해녀 노래 또는 해녀 노젓는 소리에서 노동요의 기능 요거를 중심으로 한 분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녀 노래의 가창기여는 돛배의 노를 젓는 노동입니다. 이 돛배의 노를 젓는 노동은 1960년대 전후로 단절되었는데 그 60년대 이후 단절 시점은 40년대에 동력선이 출현했고 1960년대에 이르러서 제주와 부산 사이 그리고 일본 오사카를 잇는 동력선이 출현했습니다. 전기여객선이. 이때부터 제주에서 한반도로 출강하는 해녀들은 돛배의 노를 저어서 오지 않고 안전한 전기여객선으로 이동했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이동한 다음에 연안물질은 역시 돛배를 이용해서 뱃물질을 다녔습니다. 전승 지역은 제주도가 해녀 노래를 가장 많이 불렀을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주도가 아닙니다. 제주도가 아니고 전국 해안 지역이고 특히 섬이 많은 다도해 지역인 서부 경남 지역에서 많이 불렀습니다. 제주에는 제주 본섬을 비롯한 옆에 부속섬이 제주 우도와 범섬, 섭섬에서 몇 개의 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주도 해안에서는 간물질을 했고 헤엄쳐 나가서 하는 물질인 간물질을 했고 한반도에서는 뱃물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승자들이 왜 제주에 많으냐? 그 제주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반도 출간 물질을 왔을 때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동해안과 남해안의 해녀 노래를 채록 하나 다려보면 그들도 제주에서 배운 게 아니라 서부 경남 지역 강원도에 와서 배웠다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해녀 노래의 사설 내용을 보면 주로 해산물 채취의 어려움과 노젓는 노동의 힘듦을 노래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 해녀 노래의 본원적 사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동 실태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서정적인 자신의 서정 감정을 표출하는 고향 제주와 자식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신세한탄과 인생 무상과 같은 서정적 사설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서정적 사설을 노래하는 그 사설 내용은 해녀 노래의 본원적 사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민요의 사설을 차용해서 부르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다만 노동 실태를 노래하는 것은 해녀 노동과 관련 있는 사설만을 노래합니다. 가창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돛배의 좌현과 우현에서 노를 젓는 해녀들이 서로 짝을 맞춰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선호창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동일 선호창, 같은 말을 따라 부르는 되받아 부르기로 부를 때도 있고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의 사설을 서로 받아서 엇갈려서 노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녀의 그 노래의 악곡 규조는 무척 규칙적입니다. 그리고 이음보 사설로 되어 있는데 리듬이 8분의 6박자로 이루어졌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아주 역동적인 그런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후렴구는 흔히 이어도사나 이어싸나 아니면 이어싸 이어차라 뭐 저라저라 저라배겨라 이런 후렴구를 쓰는데 이어도사나 이런 경우는 파도가 잔잔할 때 물결이 잔잔할 때 이때 부르고 이어싸 이런 경우는 파도가 셀 때 부릅니다. 이어사나 이어도사나 이 경우는 가락이 있는 사설로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싸는 바람이 셀 때 부르는 거니까 가락 없이 후렴구만 이어싸 이런 식으로 가창합니다. 지금 사진은 해녀들이 뱃물질 나갈 때 돛배의 노를
젓는 모습입니다. 해녀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어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윤회를 줘서 어딜 가리 진도바다 한글로 가세 이어도 사나 헌착순에 태학신고 헌착순에 비창심아 비참심어 헌질두지 들어간 분아 저싱도가 분명하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쳐라 쳐라 한목지영 한목지요 어서 나가자 어서 가자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우리 아마 날날 적에 가시나무 몽고지에 먼거지에 순회갱이 파구라고 날랐던가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차라 쳐라 한적 자, 지금 쳐서 듣는 것처럼 앞을 사자 지금 나오는 것처럼 쳐라 이럴 때는 가락 없이 그 후렴구를 부르는 경우입니다. 파도가 잔잔할 때는 서정적 감정을 표출하기 쉽기 때문에 가락 있는 후렴구로 이어도 사나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해녀 노래의 사설과 분류 유형입니다. 가창기연을 기준으로 해녀 노래를 분류하면 물질하러 나갈 때, 그리고 물질하고 돌아올 때, 그리고 한반도로 출가할 때 이런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질하러 나갈 때 부르는 그 해녀 노래의 사설들은 주로 많은 해산물을 채취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의 사설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물질하고 돌아올 때는 수확물이 많았을 때는 그 풍요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수확물이 적었을 때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기량이 모자라서 많은 해산물을 채취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늘 번 돈으로 자식이나 남편을 먹여 살리지도 못한다. 그 다음에 뭐 기르는 돼지는 뭐로 줄 거냐 이런 한탄하는 사설이 중심을 이룹니다. 한반도로 출가할 때 부른 사설들은 보통 뭐 일반적인 그 해녀의 노동 실태를 노래한 사설들이 많은데, 뭐 대표적인 사설이 하나가 제주 성산포항을 출발해서 부산 영도까지 소안도를 경유해서 다도해 섬 지역을 경유하고 영도까지 이르는 백길, 이 출가 백길을 노래한 사설도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그 해녀는 실제로 돛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제주에서 부산까지 갔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섬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겁니다. 김영돈 선생님이 1965년에 제주민요 연구 상편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김영돈 선생님도 그 다도해에 산지한 섬들의 이름을 분명히 알지 못해서 유추해서 쓴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바로 잡은 게 있는데, 그 이를테면 뭐 뽕돌 바다 지나간다 하면 이 뽕돌이 낚시를 할 때 추로 생각하는데 그 추가 아니고 봉돌이 아니고 봇돌 바다를 일컫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소완도 지나간다 할 때 아마 완도하고 소안도를 완도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서 소완도로 잘못 기록한 그런 등등 명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연연장인 바다의 상황에 따라서도 해녀 노래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격파, 아주 격한 파도와 역풍을 만났을 때, 이때의 경우에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렴구가 가락 없이 이었사 쳐라 이런 식의 후렴구를 부르고, 해녀 노래 사설들도 주로 해녀 노동과 관련된 그런 사설을 부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대파일 때 큰 파도와 무풍, 바람이 없을 때 큰 파도라 하면 그 물결이 크게 넘실넘실 그렇게 건너 흐르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그 노젓기가 한결 수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세 한탄, 감정을 노래하기 쉽기 때문에 노동을 제재로 한 사설보다는 서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사설이 중심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파도와 무풍일 경우도 대파와 무풍일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소파와 순풍일 경우, 순풍은 돛에 바람을 실어주기 때문에 배가 빨리 갑니다. 이럴 때는 아주 리듬이 경쾌하게 신나는 그런 리듬으로 더 경쾌하게 다이나믹하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목을 지날 때 울돌목과 같이 이 해협을 지날 때는 굉장히 조류가 세기 때문에 해녀들은 긴장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의 안전 이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의 사설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목과 관련해서 부른 사설은 추자도와 화탈도 사이에 그 목을 지나는 경우하고 진도에 있는 울돌목 여기를 지나는 경우에 위험성을 노래한 사설들이 대부분입니다. 해녀노래 사설의 제재를 나눠 보겠습니다. 크게 노동 실태를 표출한 제재와 서정 표출의 제재로 나눌 수 있는데 노동 실태를 노래하는 것은 해녀의 물질 작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젓기, 물질 작업장까지 노를 저어가는 노동이 1차적인 노동이라 한다면 물질 작업장에 도착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2차적인 노동입니다. 그만큼 해녀들의 그 노동은 과중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산물 채취의 어려움을 노래한다든가 물질 작업장까지 가는 뱃길, 해로를 노래하는 사설들이 중심입니다. 서정을 표출한 것은 일반적으로 출가 목적이 뭐냐? 대부분의 해녀들의 출가 목적은 돈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간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을 벌여서 병든 남편을 치료하고 그리고 자식을 대학까지 보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사설이 중심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뭐 인생 무상을 노래하는 거, 신세 한탄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애증을 노래하는 것은 여타의 민요들하고 같습니다. 사설의 유형은 크게 수렴적 사설, 발산형 사설로 나누어 봤습니다. 수렴형 사설은 대체로 노동 실태를 노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산형 사설은 개인적 감정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렴형 사설은 고정적이고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해녀 노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서정적 사설은 다른 요종의 사설을 차용해서 부르는 만큼 임의적이고 유동적인 게 많습니다. 발산한 사설은 다른 요종의 사설을 차용하거나 가창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창작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체록한 바에 의하면 제주에 살던 할머니가 자식을 교통사고로 잃고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제주에서 부산행 배를 타서 바다에 뛰어들려고 했는데 차마 죽지 못하고 부산에 정착하고 강원도로 물질 가서 산다 하는 그 노래를 본인이 창작해서 사설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설의 분류와 유형입니다. 그러면 구현 현장, 해녀 노래를 구현하는 현장이 상황, 파도가 세냐 낮으냐 이 경우와 그 다음에 노젓는 동작이 빠른가 느른가에 따라서 사설도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파도가 셀 때와 노를 빠르게 저을 때는 가락 없는 사설을 부릅니다. 가락 없이 이어서 쳐라 이런 식으로 부르고 파도가 잔잔할 때나 노를 천천히 저을 때는 이어도 사나 이런 식으로 가락 있는 사설 후렴으로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발산형 사설과 수렴형 사설 이거를 나눌 때 파도가 셀 때와 노를 빠르게 저을 때는 대체로 수렴형 사설을 많이 부르고 파도가 잔잔할 때와 노를 천천히 저을 때는
발산형 사설을 주로 부릅니다. 그러면 해녀들이 왜 한반도로 출가하게 되었는가? 이 원인과 그 출가 바닷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녀들이 출가하게 된 원인은 병자수호 조약인 그 강화도 조약, 이것이 체결되면서부터입니다.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사실상 우리의 어업권은 일본에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로부터 일본이 어선들이 제주 연안으로 몰려와서 전복, 소라, 해삼을 남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제주 해녀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잠수기선을 동원해서 전복과 해삼과 이런 어패류를 남맥해 갑니다. 그 남맥해 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 일본 어부들이 일부 제주에 상륙해서 가축을 약탈해 가고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인의 그 반어 반적적, 반은 어부이면서 반은 그 도적질하는 그런 일본인들의 성격 때문에 어장은 황폐하게 되었고 제주의 어부와 해녀들의 소득은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제주 해녀들은 한반도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반도로 출가하는 바닷길은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추자도를 반드시 경유했습니다. 제주에서 한반도로 올 때 반드시 경유하는 섬이 화탈도와 추자도인데 그 추자도를 경유할 경우에 뱃고사를 지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뱃고사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찍은 사진은 뭐 제주에서 찍은 겁니다. 뱃고사를 그 재현하는 장면인데 제주에 있는 여기 보이는 거 아시죠? 삼방산 그 주변에서 뱃고사를 지내는 모습을 재현해서 다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뱃고사를 반드시 냈습니다. 이 화탈도 부근은 조류가 세고 돌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난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 한 마리를 희생하고 그리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서해안 방면으로 지날 때는 울돌목을 경유해서 진도 바다를 거쳐서 갔고 동해안 방면으로 갈 때는 소안도를 경유해서 다도해 방면으로 갔습니다. 지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에 보면 여기 제주입니다. 제주 조천 성산일출봉 있어요. 여기 조천관을 표시한 것은 조선시대까지 제주와 육지를 오가는 제1의 항구가 조천과 제주시에 있는 화북포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지금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이 생긴 건데 그 이전에는 대부분 조천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니면 성산일출봉. 해녀들의 경우는 성산일출봉 앞에 있는 우도 출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산일출봉에서 출발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화탈도와 추자도를 경유하고 요 진도 사이 뱃길인 요 사이에 울돌목을 경유해서 서해안 방면으로 갔고 이 경상도 지역, 함경도 지역으로 갈 때는 다도해인 이 소안도를 경유해서 갔습니다. 소안도를 경유하지 않고 거문도로 직행한다면 더 빠른 거리로 부산으로 갈 수 있었지만 해난 사고 위험 때문에 이 섬 사이를 거쳐서 이렇게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영돈 선생님의 제주민요 연구 상에 나온 그 해녀들의 뱃길, 그 노래한 사설에 나온 섬을 여기에 표시해 봤습니다. 이게 성산에서 출발해서 소안도, 완도, 신지도, 금당도, 나로도, 돌산도, 남해도, 사랑도, 거제도, 가덕도 앞바다 있는 등바다, 그 다음에 부산 영도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해녀노래 사설에 나타난 민속 지식과 지명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게 바로 해녀노래 사설의 일부입니다.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수덕 좋은 즉 손속 좋은 선왕님아 용왕을 말합니다. 우리 배는
우리 배는 가는 딜랑 가는 곳에는 매역 미역이 좋은 여의 끝으로 우뭇가사리가 좋은 여의 끝으로 가게나 흡서 가게 하십시오. 이 사설은 뭐냐? 해녀들이 물질을 하다 보니 우뭇가사리와 미역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은 조간대 지역에 있는 여에 서식한다는 사실을 체득하고 그 물질 경험에서 쌓은 지식을 해녀 노래로 표출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이 난다 썰물 썰물이 나면 동해 바당을 타겨 들물이 나면 밀물이 되면 서바당을 타고 이 사설은 해녀들이 뱃물질 돛배의 노를 저어서 가든가 아니면 헤엄쳐 갈 때 조류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 근해의 바다는 일반적으로 썰물 때는 동쪽으로 물이 흐르고 밀물 때는 서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해녀들이 물질할 때는 반드시 이 조류를 이용해서 물질을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지리학적 관점에서 본 지명의 의미입니다. 성산일출, 성산포에 있는 성산일출봉을 말합니다. 거기를 버려두고 소안도죠. 그런데 이게 옛날에 체력할 때 잘못 표기한 겁니다. 소안도로 가는구나. 완도지방 넘어가면 신기도를 넘어서 가고 이 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주인들에게 성산포, 성산일출봉 하면 해뜨기 명소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반도에서 제주로 여행 가는 관광객들도 성산일출봉에서 신년 때 그때 일출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녀들의 경우에 일출봉은 해돋이 명소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한반도로 출가를 갈 때 출가 물질의 출발지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녀들은 그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산포 앞바다에 있는 이 우도의 해녀들이 가장 많이 한반도로 출가 물질을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것은 석주명의 제주도 수필에도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 화탈도와 사수도도 나타납니다. 작은 배에 짐을 많이 실어서 추자도와 화탈도 양 사이에 드니 선개 뱃삭을 먹을 근심은 안 하고 내 몸 살아갈 근심이라라 그랬습니다. 추자와 화탈도 사이에 그 조류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해난 사고를 당할까봐 내 목숨 살아갈 게 근심이다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녀들이 이 지역을 지나면서 겪었던 해양 지식 화탈도 하면 조류가 강하다. 그리고 해난사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백고사를 지냈던 이런 곳으로 그 의미를 갖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녀들 사이에. 그 다음에 진도입니다. 진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돗개 이게 유명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녀들 사이에 진도는 어떤 의미일까? 이겁니다. 해녀 노래 사설에 보면 요 배를 타고 어디를 갈까? 진도 바다 한 골로 간다. 요 한 골이라는 거는 그 물골을 말합니다. 갯골 그 사이로 간다 이런 의미인데 해녀들이 왜 진도로 많이 갔느냐? 바로 그 지역에 유명한 가사리를 채취하러 갔습니다. 가사리는 명주와 비단을 짤 때 반드시 필요한 해초입니다. 가사리 삶은 물에 비단을 담그면 그 빛이 더 영롱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울산입니다. 울산 가서 돈을 벌어다가
가지, 집가지가 느린 그런 큰 집을 사고 이런 노래 사설도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왜 울산강 돈 벌어당 그랬느냐? 울산하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중화공업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녀들에게는 중화공업도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명 의미를 우뭇가사리의 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우뭇가사리 산지하면 이 울산과 그 밑에 있는 부산 기장, 이 기장군이 미역과 그 우뭇가사리로 유명한 곳입니다. 우뭇가사리 하면 흔히 비단을 짤 때, 삶을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양갱을 만들 때도 우뭇가사리로 합니다. 물론 우무 한천 이렇게 해서 먹기도 하죠. 그래서 울산 가서 큰 돈 번 것은 뭐냐? 제주에서 해녀 물질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울산 가서 우뭇가사리를 채취해서 벌면 제주의 수익보다 2~3배를 더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돈 번다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녀들의 시간의식과 공간의식입니다. 우리나 고향은 전라남도 제주인데 임시야 사는 데는 거제야 산천이요.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요거를 감상해 보면 우리나 고향은, 우리 고향은 전라남도 제주라 그랬습니다. 그냥 제주도 뭐 성산포, 제주도 북촌, 뭐 제주도 서귀포 이런 식이 아니라 전라남도 제주인데라 했어요. 임시 사는 데는 거제야 산천이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제주라는 것은 제주도가 1946년 8월에 행정구역상 자치도로 승격하게 됩니다. 그 도로 승격하기 전에 섬도자를 쓰는 전라남도 제주군 그 시절에, 그러니까 46년 이전에 이 노래를 배우고 가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노래말입니다. 따라서 이 전라남도 제주인데 제주라는 말을 통해서 당대의 시간 지표를 알 수 있고 해녀 노래를 배운 시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도 설고 무슨 곳에 누구를 찾아와서 타관은 고향이 되고 고향은 타관이 되고 했습니다. 산도 설고 물도 서는 이런 한반도에 왔는데 누구를 찾아왔느냐? 정착한 타관. 이 노래는 제가 거제도에서 채록한 노래인데 그 가창자가 살고 있는 거제도를 말합니다. 거제도는 고향이 되고 고향인 제주는 타관이 된다는 것은 결국 살고 있는 거제도는 고향이 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공간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인 제주는 부정적 공간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본고장은 제주이면서도 지금 살고 있는 거제도가 고향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바로 고향과 타향에 대한 그런 심리적 갈등, 이거를 표출한 사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입니다. 악마 같은 요 금전을 벌어서도 논을 사나 밭을 사나 얻은 자식 대학 출신 사각모자 씌우려고 나가 요리 내가 요리 이렇게 한단 말고 고생한단 말인가 이 말인데, 결국 악마 같은 돈을 벌어서 논을 사는 거냐 밭을 사겠느냐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도 이 돈을 버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는 얻은 자식을 대학에 보내고 보고 싶은 그런 강한 교육열을 노래한 겁니다. 이 노래의 화자는, 가창자는 현실은 부정적이지만 자식에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 의 때문에 현재의 부정적인 시간을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제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식과 공간의식입니다. 해녀들의 제주도는 어떤 곳이냐? 바로 마음의 안식처이면서 동경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찾는 원형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마음의 안식처이면서 동경의 대상이고 정체성을 찾는 원형적 공간이라는 말은 한반도에 출가한 해녀들의 경우입니다.
제주에 지금 살고 있는 해녀들의 그 사설이 경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반도 동서남해안에 정착해 살고 있는 해녀들에게 있어서 제주도는 바로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돌아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동경의 대상이 되며 정체성을 찾는 원형적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산, 물, 낯선 공간은 가난한 현실을 말하고, 그리고 낯선 공간이지만 이 낯선 공간이 자신에게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녀들에게 이 한반도는 문화적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면서도 현지인의 구박과 천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심했던 그 이야기들은 뭐 세를 주지 않는다든가, 그런 경우에 전세를 주지 않고 뭐 월세를 주지 않으니까 해녀들이 바닷가에 천막을 치고 그렇게 물질을 했다는 경우들, 그리고 현지인이 박대 때문에 물질을 하지 못했다, 그런 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간포, 울산 이 지역의 그 분쟁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녀에 대해서 해녀 노래와 그 삶, 그리고 사설의 의미, 해녀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아까 과동녀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 과동녀는 앞부분 다시 한번. 과동녀는 해녀들이 보통 봄에 출가를 해서 가을 추석 무렵에 귀향을 했는데, 어떤 해녀들인 경우는 한 해를 더 벌어서 제주에 돌아가려고 겨울철 내내 물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해녀를 과동녀라고 동아일보 그 당시 기사에 1920년대 기사에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해녀들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반적적인 그런 어부이면서 도적적인 그런 해산물 약탈과 해산물 남획을 벌였기 때문에 해녀들이 한반도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진출해서 박대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꿋꿋하게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그 역경을 이겨 나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제주 해녀들은 2015년에 제주 해녀업이 국가 중요 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된 바가 있고, 2016년 11월 30일에는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5월 1일에 해녀가 국가 무형 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됐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제주 해녀보다 국가 무형 문화재가 인 해녀가 1년 몇 개월 늦게 이거 지정된 것은 아마 국가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데 다른 문화재들이 더 급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주 해녀와 우리 소리에 대해서 해녀의 기원, 그리고 해녀들이 어떻게 출가를 했는가, 출가할 때 방식은 어땠고 그들의 출가 실태는 어떠했으며, 그 다음에 해녀 노래의 개념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노래를 했느냐, 그 다음에 사설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중심이냐, 노동을 노래한 사설, 개인적 감정을 노래한 서정을 표출한 사설, 이런 것이 있었다. 그 다음에 사설의 내용에 보면은 민속 지식이라든가 지명의 의미를 밝힌 경우도 있었고, 해녀들에게 해녀 노래 사설에 나온 그 시간 그리고 공간 의식이 어떻게 투영되고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